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500여 명의 시민들이 신발을 벗어 던지면서 세금 폭탄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가운데 정부와 대권 주자들이 저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 혼선과 정부 불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지난 18일 오후,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겠네요. 네. 조세 폭탄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신발을 벗어던지면서 항의 시위를 벌였어요. 그 신발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원 뒤에 50대 남자가 벗어던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저는 그 시민의 한 사람의 신발을 던진 게 아니라 국민들이 던진 것이다 이렇게 분노의 표시죠. 이번에도 신발을 벗어 던진 거는 청와대 너희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엉터리로 세금 중간화 해가지고 뭐 경제를 뒤죽박죽 만들고 부동산이 오히려 꼬이고 있다 이런 분노의 표시죠. 신발 집어 던진 거는 과거에 뭐 아랍 기자가 부시 대통령한테 던진 적이 있고 그렇죠. 요전에 문재인한테도 던졌다가 왜 구속영장 청구돼서 뭐 기각은 됐습니다만은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바닥에 있는 거를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걸 던질 때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분노의 표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정신 차려라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전 대통령한테 그때 걸프전 이후 이라크를 방문했는데 그것도 방송 기자 그 기자회견장에서 이 신발을 벗어 던지면서 이 XS 새끼야. 수많은 전쟁고와 과부 이라크인들이 걸프전으로 죽었다. 그렇게 항의하는 분노 신발을 2번이나 던졌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전에 정원식 국무총리가 신발은 아니지만 또 외대 갔다가 밀가루 맞았죠? 밀가루 폭탄을 맞았죠. 그런 적이 있는데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걸 가지고 또 경찰이 충성한다고 그걸 구속영장을 꼭 신청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옛날 전제주의 봉건제 시대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오죽 화가 났으면 신발을 던졌을까? 그러니까. 그 원인을 봐야 되는데. 반성해야지. 반성해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거에 구속영장 청구할 겁니까? 근데 지난번 대학교에 대자보 붙였다고 또 구속영장. 그것도 구속됐죠.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 본 거 보니까 그 신발 던진 사람한테 골프로 말하면 몰간을 줘가지고 다시 던지게 해서 대통령 좀 제대로 맞춰라. 뭐 이런 댓글까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심을 못 읽는 거죠. 신발 던졌을 때는 저는 얼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걸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얼마나 이 정권 보유에 끈앞풀이 돼 있는지 경찰, 법원 뭐 이런 데 다 둘러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참 저열한 그 수준이 구속영장 청구 하나를 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전혀 낼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무슨 존엄 수준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해보면은 다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쓴소리를 한다든가 비판하면 괜찮아요. 뭐 그렇게 노란 딱지가 별로 안 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김정숙 여사의 문과 김만 들어가도 노란 딱지 붙여요. 그렇죠. 그게 뭔가 구글한테도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고 봐야죠. 지침이 내려갔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가장 촛불 집회 이후에 그 민심을 얻고 집권에 성공한 정부가 오히려 그런 민심을 자꾸 억누르고 탄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독재로 자꾸 회귀되는 거예요. 과거에 조선시대 때 왕도 마구 비판했습니다. 왕 똑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못 오면은 대나무 숲속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라고. 어떤 선비는 도끼 놓고 상소도 했잖아요. 도끼 놓고 나 죽이라고. 도끼 놓고 상소다. 그럴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아무 말 못하고 여당의 금태섭 의원 전 의원 같은 사람은 뭐 그 공수처에 자기 찬성 안 했다고 징계를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에도 보면은 문재인 보고 문산군이니 뭐 문존이 이런 게 자꾸 뜨는데 그런 거를 그냥 나를 욕하는 그 수준 낮은 댓글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런 글이 떴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본인이 좀 치열하게 좀 분석하고 반성하고 그래야 되고 참모들도 그런 뜻을 대통령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참모는 아무 말도 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순이 죽게 된 게 6층 사람들의 비호도 원인이 있잖아요. 예. 한마디도 전달해주지 않고 다 막았잖아요. 6층 사람들이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박원순의 죽음으로 일으킨 원인이 됐지만 지금 청와대는 박원순 서울시청 6층하고 뭐가 다른지 저는 그것 좀 설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옳은 말씀입니다.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걸 애교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옛날에 그 댓글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렇죠. 선거 때 애교로 봐주세요. 그렇잖아요. 네, 나도 뭐 더한 일 당했다 했는데 그래도 대자보 붙인 거를 구속시키고 오고 자기 신발 던져서 제대로 맞추지도 못한 거 멀리 떨어진 거를 갖다 영장 청구하고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 민주주의로 간다면서 오히려 더 독재로 갔잖아요. 예. 로베스피에르인가 그렇죠. 그 법률가 자기가 단두대 만들어서 반대하는 사람 다 처형했다가 본인도. 자기도 단두대에 갔거든요. 네. 역사는 수레바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자기한테 해가 끼치는 건데 지금 왜 이렇게 권위직적으로 독재로 이렇게 자꾸 치달아 가는지 참 걱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8일 오후에 했었던 그런 네. 조세저항 어떻게 보면은 퍼포먼스죠. 네. 이런 것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대규모 어떤 군중들이 나오고 조세저항에 대한 항의하는 집회를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저렇게 부동산도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대결로 자꾸 몰고 가는 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강남 부동산이나 서울 부동산 수도권에도 오르고 있는 거를 있는 사람들의 투기로 그렇다고 자꾸 세금 포탄을 터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조세 저항이 나타나는데 세금 문제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한 11.6의 원인이 된 부마 항쟁이나 예. 이런 것도 원인은 그때 부가세 때문에 그렇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만큼 세금에 관해서는 신중해야 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담배세 올리고 이런 것도 크게 민심이 작용했죠.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대결로 몰아서 세금 포탄 때리면 없는 사람이 박수치고 이거 집권하는데 좋다. 뭐 이런 식하고 세수 확보를 해서 세금 포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근거가 있고 대비를 할 수 있고 뭔가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에요, 벌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나중에 정권 차원까지 흔들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봐서 나중이 아니라 지금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죠. 네. 여기다가 또 그린벨트 뒤죽박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수요는 많은데 예. 그래서 계속 오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각계에서 공급을 늘려라 하니까 김현민은 끄떡도 안 하다가 대통령이 한마디 했잖아요. 네. 그 공급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봐라. 네. 또 국회에서도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공급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그린벨트를 분명히 많이 하는데 그것이 정부 내에서마저도 청와대 다르고 총리 다르고 저 민주당 다르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서로 엇박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가 잘못된 게 문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이 엉터리가 된 가장 큰 원인이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을 모르면서 부동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네. 뭘 합니까? 진짜 정치 언저리에만 있었지 경제에 대해서는 일면식도 없고 오히려 그동안에 처음에는 저 누구죠? 청와대 김수현이가 예? 비서 누구 정책실장 하던 그 사람이 주도하다가 그 사람 나가니까 이제 김현미가 주도권을 갖고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제끼고 하는데 뭘 모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이 어긋나고 꼬인 가장 큰 책임자가 김현미인데 문재인은 김현미 자르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제대로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홍남기하고 불러가지고. 근데 가장 책임 있는 김현미를 불러서 오히려 힘을 실어주면서 공급을 하라. 네. 그러니까 김현미가 뭘 알겠어요. 근데 뒤죽박죽 되는 거죠. 저는 그린벨트 뭐 해제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것도 공급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린벨트 할 때 신중해야 되는 게 이게 일사부재입니다. CVID랑 같아요. 한 번 해제된 건 원위치가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원위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 개발해버리고 네. 밀어버리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 후손이 누릴 그
자연 환경을 우리가 미리 땡겨가는 거거든요. 또 후손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지. 그렇죠. 그것까지 미리 다 당겨가지고 이 정권에서 다 해먹어버리겠다 그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박정희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를 만든 거고 전두환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그린벨트 지킨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린벨트를 푸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통일된 방안이 이 국토의 난개발을 막으면서 주택 공급도 늘릴 수 있는 그 접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처음에 7월 14일 날 오후에 홍남기가 그린벨트 해제 검토한다. 그러니까 다음 날 국토부 차관이 박선호 차관이 검토 안 한다.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다음 날 조홍천 의원이 범정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 중이다. 그러니까 또 국토부 차관이 박선호가 다시 나와서 실무기획단에서 활용 가능성을 논의한다. 그리고 또 황인식이니 김상존이 뭐 한마디씩 하다못해 추미애까지 한마디씩 해요. 추미애도 그린벨트 안 된다. 뭐 김상존은 이미 당정간 해제가 논의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김상조는 어쨌든 청와대의 정책실장 아닙니까? 네. 사실상 지금 청와대 정부라고 할 정도로 정부의 힘은 미약한 거고 결국은 김상조 말을 듣고 김현미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통령 뜻이다는 생각하에. 근데 김상조는 당정간의 그린벨트 문제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쪽으로 정리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됐다는데 지금 정세균 총리는 뭡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또 정리가 된 게 아니고 한번 논의도 해볼 수 있는 의제로 삼아볼 수 있다는 정도지 무슨 정리냐. 아니 총리하고 정책실장 간에도 이렇게 엇박자니. 그리고 그린벨트가 1등급부터 5등급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하위 등급은 벌써 막 개발이 많이 돼 있고 보존하기가 어려운 데예요. 서울 시내에서 그린벨트를 어느 정도 풀어도 주택 공급이 한 5천 가구 정도 된답니다. 뭐 왕창 다 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청계산 깎아서 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5천 가구 정도 된다는데 그린벨트만 풀면 주택 문제가 해결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린벨트를 풀면 서울 시내 분양가 상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세는 20억인데 그린벨트 푼 게 만약에 10억에 분양을 한다. 로또 청약 광풍이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20억짜리 서울 시내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로 10억으로 내려갈까요? 아니면 10억짜리 분양한 게 20억이 될까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러니까 로또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뜨고 그린벨트를 풀면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 돈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가요? 부동산에서 나온 돈도 부동산으로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부 내 엇박자도 아주 큰 문제죠.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부를 잘 안 믿어요. 우리 국민들이. 특히 정부에서 부동산에서는 반대쪽으로 가요. 정부가 하는 얘기에 반대로 가야 그렇죠. 성공을 한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집 팔라고 갖고 판 사람들만 지금 가슴을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권이 박근혜 정권을 제일 욕을 하는 게 빚내서 집 사라고 그랬다고 막 욕을 했잖아요. 그것도 좀 과장된 측면도 있어요. 언제 박근혜 정권에서 빚내서 했습니까? 금융 규제를 조금 풀어준 거지. 근데 빚내서 집 산 사람이 지금 재미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동산 문제, 집값 문제는 아주 민생하고 서민들뿐만 아니라 전 뭐 국민적인 관심사고 직결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권 주자들이 이게 그린벨트 해제 이 문제가 정치 마케팅 어떻게 보면은 정치 투기장화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권 주자라는 사람은 너도라도 한마디씩 거기다 연지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거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 얘기가 나는 좀 설득력은 있는 것 같아요. 맞는 얘기죠. 추미애는 내가 보니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고 자기 서울시장 나가려고 뭐 괜히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 말도 좀 논리도 없고 하는 거고 이재명 지사는 얘기가 좀 되는 게 그린벨트 주택 공급은 득보다 실이 많다. 용적률,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풀되 특정인한테 그 과실이 다 가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서울 시내 용적률이 200%, 300%거든요. 청계산이나 대모산, 구룡산, 저 인왕산 휴일날 한번 올라가 봐요. 서울 시내 집질 때가 얼마나 되는지. 구릉, 언덕 다 있고 집질 데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용적률까지 눌러놨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죠.
서울시내 또 노후주택이 지금 45%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새 집 살고 싶잖아요. 그 수요를 맞춰줘야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지사 저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낙연, 김부겸까지도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썩 아닌 쪽으로 돌아가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거기다 또 숟가락을 얹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는 지난번에도 아니 세금도 아니 비싼 집에 사는 게 무슨 죄냐 숫자 그게 다가구 주택 있는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또 실거주자냐 아니잖아 거기다 세금을 매겨야지 집 한 채 갖고 있어 지가 오른 것을 정부 실패로 지금 가격이 오른 거 아닙니까? 오다고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예, 거기다 그냥 갖다 세금 폭탄을 매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집회 같은 것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세장이. 그렇죠. 그린벨트가 저는 올해 코로나가 2월부터 이제 본격화됐잖아요. 자주 저녁 자리도 없고 사람 만나는 거 좀 뜸해졌는데 유일하게 제 오락거리가 뒷산에 산책하는 거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과천 그 뒷산 괜찮잖아요. 그 뭐 대공원이나 구석구석 도로니까 참 그 제 마음에 많이 좋아졌거든요. 상쾌해지고. 근데 그런데 막 다 져서 아파트를 푼다. 조금 갑갑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그린벨트를 완전히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왕 무용지물이 된 거라든지 주택 공급 효과가 큰 데라든지 그걸 잘 검토해서 좀 하라 이거예요. 하지만 전면적으로 해제한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그게 하루아침에 풀어갖고 뚝딱 짓는 게 아니잖아요. 2년 꺼내놓고 아무 관계없어요. 풀어서 짓고 하려면 한 지금 5년 걸리죠. 5년 그러니까요. 걸리죠. 네. 그러니까 당장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지금 막 시작해가지고 하는데도 다 용적률이다 뭐다 묶어놓으니까 하지를 못해요. 거기다가 초과 이득세다 뭐다 이렇게 뭐 분양가 상한제다 다 막아놓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걸 풀어줘야지. 그 음마 아파트 같은 데도 거의 지금 그 60년대 후반에 진 거거든요. 그럼 벌써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저 잘못하면은 옛날에 무슨 와우 아파트에 무너진 적 있잖아요.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자칫 그런 안전사고도 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언제까지 부동산 투기 이후로 저렇게 막아놓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 주인도 이득이 오고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득이 오고 주택 공급도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이거를 저는 논의해 봐야 되는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다 막고 세금 때리고 그린벨트 풀고 이런 무식한 정책만 하니까 국민들이 신발을 집어 던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시장이 뭐 돌아가셨지만 2년 전에 왜 삼양동 강북구 옥탑방에서 한 달 지내고 나서 나오면서 일성으로 용산 여의도 개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쪽 갑이 들썩거리니까 취소하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해버렸어요. 그냥 눌러놔 버렸어요. 근데 이런 정책도 오히려 혼선을 좀 자극한 거 아니냐. 일본 도쿄 가보면 록봉기 힐스니 이런 데도 도심 개발을 그 환경 친화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잘 해놨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뭐 부동산 투기가 난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투기를 막으면서 도심 재생을 할 수 있는 도심의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거 방법이 많을 텐데 그냥 묶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값이 공급이 안 되는 값이 오르면은 세금만 때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선시대 때도 안 하는 무식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지화하면서 지상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또 하나는 우리 속담에 망둥어가 뛰면 뭐 꼴뚜기도 뛴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추미애 법무장관 요새 뭐 영탁이 노래가 유행한 거 있잖아요.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아니 법무장관이 솔찬이가 이 양반이 이것에 대해서 무슨 전문성이 있으며 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얘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숟가락을 자기도 연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법무부 장관 할 일은 저 최강욱이가 다 하고 그러니까 최강욱한테 맡겨놓고 진중권 교수 그러잖아요. 최강욱이가 하고 자기는 서울시장 꿈꾸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장관을 그만둬야지. 그만두지. 뭐 금부 분리 정책이 어쩌고 하는데 어디서 금산분리 이런 것은 금산분리는 배워가지고 참 뭐 이거. 근데 우리나라가 금융이 부동산에 많이 가서
값이 올랐다기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 세계 유일하게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이게 집값을 자꾸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요. 10억짜리 집이 8억이 전세면 8억 전세 살다가 2억만 보태면 집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 제도를 우리가 월세로 좀 돌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뭐 세제라든지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이래서 전세 제도를 자꾸 줄여가야지 저는 길이 있다고 봐요. 지금 전세 이게 갭 투자 자꾸 만드는 게 전세 제도거든요. 근데 전세 제도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 처음에 집 살 때 다들 전세로 시작했다가 그럼요. 예, 신혼 때 전세 시작했다가 전세금에 좀 보태서 집 사고 다 집 그랬잖아요. 사고 그러죠. 근데 이게 지금 집값을 부추기니 이런 제도는 좀 바꿀 측면이 있는데 추미애가 그런 거를 아는지 어서 금부 분리 정책 이런 말은 들어가지고 아는 게 뭐 헨리 조지 있잖아요. 예, 땅은 나라 거다고 하는 거 뭐 그거하고 몇 개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이고 좀 걱정이 됩니다. 좀 알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숟가락을 올려놓으려고 그래서 또 전세권자 보호한다고 임대차 이렇게 들어간 분들 보호한다 해갖고 뭐 지금 임대차 3법인가 그거 내놓으면서 지금 전세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렇죠. 천선하는 벌어지고 그러니까 국회라든가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도 그거에 따른 어떤 후폭풍이 불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대학 강사들 보호한다 해갖고 그뭐 다 강사법 만드니까 다 잘라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차법 개정하는데 세입자를 보호하는 건 좋아요. 근데 집 주인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집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제로 금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전세금 아무리 받아봤자 자기한테 은행에다가 10억을 넣어놔도 한 달에 10만 원도 잘 안 돌아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금리가. 전세를 월세로 돌려버립니다. 그렇죠. 자꾸 돌리잖아요. 그게 전세들은 없어요. 그리고 미리 세금도 포탄 3년간 떨어지니까 올려버리고. 미리 올려. 그러니까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집주인이 이기잖아요. 그리고 집주인하고 정부가 싸우면 누가 피해보죠? 집주인하고 정부하고 싸우면 세입자가 피해봐요. 그러니까 을은 항상 깨지게 돼 있는데 정부는 을을 보호한다면서 자꾸 을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뜻은 내가 알겠어요. 하지만은 그 좋은 뜻이 오히려 경제적인 약자를 더 구렁텅이에 더 늪에 빠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추미애 같은 사람이 이런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무슨 경험이 있고 조예가 있겠습니까? 평생 판사하고 국회의원만 하다가 높은 자리만 있는 사람이 앉아갖고 지금 부동산에 거기다 또 숟가락을 얹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또 검언 유착 그 부분에 수사지휘권 그거 밀어붙인다 해갖고 또 용주사에 가가지고 그거 왜 또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사진을 또 탁 절룩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더라? 아주 말은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진 또 언론한테 리리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언론이 그게 이제 관심 있으니까 취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비서관들도 몇 명 오고 링컨 컨티넨탈 거기서 봤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언론은 당연히 보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또 통합당의 조수진 의원이 링컨 컨티넨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좀 해라. 그러니까 무슨 헛것을 받느냐 무슨 자다가 봉장 두드리냐. 뭐 비서관 차다 뭐 그랬는데 그러면 비서관은 장관 휴가 가는데 자기는 뭡니까? 장관 휴가 가는데 그거 따라가서 뭐 하는 거죠? 자기 차로 운전하고 이건 공과 사를 구별할 이런 거는 미국에서는요 이런 것만 해도 장관 잘립니다. 자기 개인적인 일로 비서관을 총동원했잖아요. 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공과 사가 뒤죽박죽이 된 거죠. 번뇌를 끊고 아침 기운을 받아본다. 뭐 이런 노래 갖고 사진 탁 이래서. 그러니까 언론한테 무슨 장관 간음증이 있다 뭐 하는데 장관 간음증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야말로 언론 노출증. 언론에 단 하루라도 자기 기사 안 나오면 못 견뎌요 정치인들은. 또 특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던 정치인들은 못 견뎌요. 내가 이제 완전히 갔나 해가지고 헛다 전화하고 무슨 수를 쓰던 기사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추미애가 그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어떻게든 부각시키고
그래서 지금 시장 나가겠다 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근데- 욕심에 뭐 있을까요? 근데 유명한 거는 페이머스도 있고 노토리우스도 있잖아요. 예. 이건 악명이죠. 노토리어스죠. 네, 영어로 네. 말하면은. 공과 사가 뒤죽박죽되고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지휘한다는데 그걸 할 거를 했어야죠. 엉뚱한 채널 A 강요 미수죄, 강요도 아니고 그 미수한 거 그거를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 자기 측근한테 맡기라고 저런 거 진짜 수사 지휘하려면요. 박원순 수사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경찰 검찰이 다들 팽개쳐버리고 있죠. 죽은 이유로 죽었다는 이유로 청구권 기소권 없으면 됐잖아요. 이거 수사 지휘해서 처벌은 못하더라도 밝혀라 이렇게 해야죠. 과거에 작년에 문재인도 그랬잖아요. 그 김학의 차관 법무부 차관 그 별장 성접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시효가 끝났더라도 진상은 밝혀라 지시했잖아요. 왜 박원순은 그런 지시 안 하죠? 다 덮기 바쁘죠. 밑에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자꾸 흙으로 덮기 바빠요. 자기들이 수사기밀 다 유출해갖고 자기들 내부에서는 온갖 천지에 다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수사기밀이 다 네. 들어왔으면은 빨리 네. 박원순 시장이 어디 산으로 갔다 오면 대책을 세워서 그렇죠. 사람들 보내서 자꾸 그래 하는데 그렇죠. 또 가만 놔둬버린 거 보면 또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인 저는 방조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청와대 다 보고됐을 네. 거 아닙니까? 경찰 다 보고됐어. 경찰청에 그 고발하러 갈 때 고소 고발하러 갈 때 일체 노출 안 하고 갔거든요. 가서 새벽까지 조사했어요. 예. 근데 그 경찰청에서 조사한 거를 청와대에 보고했잖아요. 예. 근데 그 내용이 조사한 내용이 어떻게 박원순한테 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원순한테 가더라도 상당히 좀 확대돼서 갔겠죠. 너 살아나기 어렵다. 예. 어? 이거 심상치 않다. 예. 공포감을 좀 극대화해서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떻게 노출됐나 이거는 저는 국정농단 차원에서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옳은 말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집값 문제 참 심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또 세금 폭탄이 이루어지면서 서민들의 생계는 더욱더 막막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추미애 법무장관은 자기 일은 안 하면서 패북질이나 하고 있어요. 그 패북질 가지고 노이즈 마케팅 하면서 자기 존재감 높여가지고 서울시장 나아가서는 대권을 노려보겠다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라면은 장관 빨리 그만두고 정치판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추장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더욱 정부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